이번 사연은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를 시키던 못된 시고모에게 개망신을 주고 내쫓아버렸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초반 아이 둘 있는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시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왔어요. 시부모님한테 화를 낸 것은 아니고 남편의 고모님에게 화를 내고 왔습니다. 시고모님들 모두 시댁에 오셨는데 제가 큰고모님한테 소리 지르고 그래서 많이 소란스러웠어요. 시어머니는 어른에게 그러는 게 아니라고 저를 말리셨지만 결국 저에게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고모님이 저를 욕하고 다닌다는 얘기가 들리지만 상관없어요. 큰고모님을 또 만나면 나에 대해 욕하고 다닌 것도 따질 생각입니다. 만날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남편은 살다 보니 저의 더러운 성질머리가 쓸 때도 있다고 하는데 자기 성질을 모르나 미친놈? 이랬네요. 남편도 성질머리 별로 안 좋은 사람인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혼 때는 남편과 정말 많이도 싸웠죠. 서로 의견차를 좁히는 과정일 뿐이었는데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싸워야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손발이 오그라질 정도입니다. 신혼 때 싸웠던 얘기 꺼내봤자 서로 좋을 게 없으니 남편과 저는 옛날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잘 안 해요. 남편은 늦둥이 막내입니다. 시부모님은 저에게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세요. 남편이 늦둥이인데 저는 남편보다 나이가 좀 많이 어리니까요. 큰아주버님이 저희 엄마보다 2살 어릴 정도이니 말 다 했죠. 저는 시부모님한테 손녀처럼 투정도 부리고 예쁨도 많이 받고 살아왔습니다. 시부모님은 손자며느리가 있는데 손자며느리들보다 저를 더 예뻐해 주세요.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시부모님이 짠해 보였고 시부모님은 처음부터 이유 없이 저를 예뻐해 주셨어요. 시어머니는 20대 초반에 장남인 시아버지와 결혼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시집살이도 심하게 겪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시아버지만 성실하고 머리도 좋아서 돈도 많이 벌고 재산도 많이 모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다 좋은데 저희 시어머니 한 맺히게 만든 건 좀 제 마음에 안 들어요. 시어머니는 과거에 대해 자주 얘기를 하세요. 고모님들이 한 짓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들어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남편의 고모들은 시어머니를 하녀처럼 생각했나 봐요. 시어머니가 무슨 말만 하면 고모들은 그렇게 꼬투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특히 큰고모님이 심했다고 하네요. 큰고모님은 생긴 것도 참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처럼 생겼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고모님들 때문에 힘들었던 옛날 이야기를 할 때 욕도 가끔 하십니다. 그 쌍년들이 저희 할머니 세대의 여자분들이 많이 하는 그런 욕들. 시아버지도 시어머니 못지않게 본인 형제들이 못되게 굴었던 일들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세요. 근데 시아버지는 그게 본인의 잘못을 얘기하는 것이란 걸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는 고모님들이 시어머니에게 못되게 굴었던 얘기를 하실 때 제가 한 번은 근데 왜 아버님은 동생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 가만두셨어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 말을 듣고 시아버지는 얼굴이 새빨개지셨어요. 제가 좀 화가 나서 시아버지에게 더 뭐라고 하고 싶었는데 참 웃기게도 시어머니가 저를 말리셨습니다. 너네 아버지가 그런 말 할 줄이나 아니? 그런 사람이니까 뭐라고 하지 마. 이러시더라고요. 두 분이 참 사랑하시나 봐요. 남편의 형제들은 시부모님의 과거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주버님들과 신우 남편들은 시부모님에게 세상 물정에 대해 알려주기 바쁘죠. 근데 저는 이것도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들은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 시부모님은 돈을 많이 벌어 덕을 많이 쌓은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남편 형제들 모두 결혼할 때 저희 시부모님이 집 한 채씩 다 해주셨어요. 부모님 덕에 집 걱정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서 부모님 말벗도 못 해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고마움을 모르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맞벌이하며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물론 저희에게도 집을 해주셨고 저는 마음속으로 시부모님께 늘 감사하고 있어요. 시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딱히 떠오르지 않아 시부모님의 한 맺힌 이야기들을 들어드리는 거죠. 시부모님 과거의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 저도 열받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배은망덕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요.
시부모님은 사람들이 다 그렇대요. 나중에 다 배신한대요. 믿고 싶지 않은 얘기였지만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부모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더군요. 저희 시아버지는 본인 형제들 뿐만 아니라 본인의 처남들, 처제들에게도 도움을 많이 주며 사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남편의 외가 어른들도 저희 시부모님에게 고마워하며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의 친가 어른들처럼 배은망덕을 하지는 않습니다. 큰고모님은 허세도 심하고 세상에서 혼자만 잘난 사람이에요. 본인 생각이 전부 옳고 본인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주 멍청하고 못된 사람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고모님은 저희 시부모님이 조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조부모님이 살던 집을 상속받은 것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고 해요. 시부모님은 형제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고 조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았으니 그 집을 상속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말이죠. 그런데 큰고모님은 그게 늘 불만이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그년 결혼하고 나서도 얼마를 도와줬는데 나를 욕하고 다녀? 이런 말씀을 하시며 화를 내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원래 욕을 좀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도 제 앞에서는 욕을 잘 안 하셨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욕을 한 것을 보면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 욕하시는 거 저는 사실 좀 귀엽게 느껴져요. 뒤에서는 그렇게 욕을 해도 막상 고모님들 만나면 무슨 일 있었냐는 듯이 행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시어머니에게 배신감이 느껴질 때도 있네요. 얼마 전 주말에 시아버지 생신이라서 시댁에 가서 하루 자고 왔습니다. 남편 형제들과 조카들 모두 모여서 함께 축하 파티를 하고 시댁에서 다 같이 하루 자고 왔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시아버지 생신 당일에 고모님들이 오신다는 거였습니다. 음식은 배달시켜서 먹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좀 제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마침 그날 연차를 낼 수 있어서 회사에 연차를 내고 남편과 함께 그날 시댁에 갔습니다. 남편 차를 타고 시댁으로 가면서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음식 배달 어떤 거 시킬지 물어봐서 음식을 주문했어요. 그리고 시댁에 도착해서 다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후에 어른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큰고모님은 또 재산 얘기를 꺼냈어요. 고모님은 자기 큰손자가 얼마 있으면 결혼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더니 시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모님 하는 말이 오빠가 부모님 재산 다 가져갔으니까 당연히 도와줘야지 이러는 거였어요. 조부모님 재산이라 해봐야 조부모님 사시던 시골집 얼마나 했을까요? 저희 시어머니 표정을 보니 화는 나는데 화는 못 내고 참고 계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고마운 사람에게 오히려 원망을 하고 있으니 이게 배은망덕이 아니면 뭐겠어요. 그래서 제가 고모님에게 좀 딱딱한 말투로 얘기했어요. 우리 시부모님이 고모님 어렸을 때부터 조부모님께 돈 보태드리고 고모님 결혼 후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 우리 시부모님이 조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다가 집을 상속받은 게 뭐가 어때서 이러시냐고 했죠. 고모님은 어른들 얘기하는데 얘 말하는 것 좀 보라고 하시더군요. 내가 뭐 틀린 말 한 거 있냐고 되물었어요. 기껏 도움을 줬더니 원망만 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이건 화가 날 일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렇게 배은망덕을 하고 살면 자식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라고 말했고 그래서 고모님 큰아들이 고모님과 안 보고 사는 거 아니겠냐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고모님이 시어머니를 뒤에서 욕하고 다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생기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부모님은 인격이 높은 분들이라서 참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제 남편은 못 참는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팔을 툭툭 치시면서 그만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고모님에게 앞으로 우리 시부모님에게 은혜를 갚으라고 그런 마음 없으면 다시는 여기 오지도 말라고 다른 고모님들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손녀뻘인 조카 며느리에게 쫓겨나기 싫으면 제 말대로 하시라고 했어요. 막내 고모님은 언니가 너무했어. 얘 말 틀린 거 없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막내 고모님은 저에게 말 잘했다고 우리가 큰오빠한테 받은 게 얼마인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고는 큰고모님을 데리고 나가셨어요. 성질대로라면 큰고모님 뒤통수에 대고 다시는 여기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네요. 고모님들 모두 가시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잘했다고 하셨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다고 하셨고 시아버지도 저에게 잘했다고 하셨어요.
집에 오면서 생각해봤는데 시부모님이 너무 성격이 순하셔서 좀 답답하기도 했어요. 생색도 낼 줄 모르는 분들이라 사람들에게 베풀고도 욕이나 먹는 것 같아서 시부모님이 좀 가엾기도 했네요. 남편이 농담으로 한 말이겠지만, 이야, 우리 마누라 더러운 성질 써먹을 때도 있네. 이런 뼈가 들어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성질을 모르나, 이 미친놈. 저는 남편에게 들릴 듯 말 듯 이렇게 말했는데 남편이 응? 뭐라고? 하고 되물었지만 말을 돌렸어요. 저희 시부모님은 그런 일을 당하셔도 화를 안 내시고 참고 사셨기 때문에 복을 받으신 건지 좀 헷갈릴 때도 있어요. 뭐가 어찌되었든 저는 저를 손녀처럼 예뻐해 주시는 시부모님을 위해서라면 성질 더러운 년으로 소문이 나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시부모님이 못하시면 내 더러운 성질 좀 빌려드리죠, 뭐. 맞습니다. 시고모에게 덤빈 며느리란 소문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 소중한 엄마를 괴롭힌 고모는 내가 응징해야죠. 아주 잘하셨습니다. 쓰니님은 성질이 더러운 게 아니라 성질을 내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아는 현명함을 갖춘 분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